안녕하세요. 내년 여름 출산을 앞두고 있는 30대 임산부입니다. 임신을 하고 난 후 출산 준비부터 육아 관련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출산 후 산후조리원 문제로 남편과 시댁이랑 계속 부딪히고 있네요. 우선 제가 먼저 알아본 조리원은 3, 4주 패키지로 지금 할인도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시설도 다 괜찮아서 긍정적으로 상담을 하고 왔었죠. 그런데 남편이나 시댁에 조리원에 대해 말했더니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3주는 너무 길어. 2주면 어느 정도 다 회복된다고 하더라. 마지막 일주일은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며 다들 수다 떨고 놀고 있다고 하더라. 그거 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남편 놈은 그거 돈만 버리는 거야. 내 친구 와이프 보니까 마지막 주에는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으면서 조리원 동기 같은 거나 만들고 있더라. 대부분 쓸데없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 진심 한심해 보인다. 너도 오래 있으면 그런 한심한 짓이나 하고 있을 거 아니냐. 라고 하며 막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고 기가 찼지만 거기서 한마디 했다가 대판 싸우게 될 것 같아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랬더니 딱 일주일만 몸조리하고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솔직히 그 돈이면 더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 보약도 지어 먹으면서 집에서 푹 쉬면 될 것 같아. 하고 말하는데 진심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정말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런 소리를 해대는 건지.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건 시댁에서도 똑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옛날에 많이 가난해서 어렵게 자리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생활 습관에 박힌 건지 조리원에 들어가는 자체를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 아깝게 뭐하러 그런 데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은 개소리는 무시하고 없으면 돈 보태줄 테니 꼭 조리원에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가 허리와 골반 쪽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된다며 적어도 3주 정도는 있다가 나오라고 하시네요. 사실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안 받아도 저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제 돈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제가 기분이 나쁜 건 예전에는 아이를 가지면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려던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막말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사실 결혼할 때 시댁에 비해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편이었고 모아놓은 돈도 남편보다 제가 더 많았습니다. 해서 주변에서 그런 결혼을 꼭 해야 하냐? 기우는 결혼은 하는 거 아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고생길일 거다. 하고 반대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요. 당시에는 눈이 뒤집혀서 눈 감고 귀까지 막았었나 봅니다. 그때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지금은 남편과 시댁의 언행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딴 식으로 행동하는 건 진심 여자를 밑으로 보고 혐오함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래서 여자는 자기보다 기우는 집에 시집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 봅니다. 왠지 아이를 낳고 나면 이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 같아 여기서 이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네,
하는 꼴이 앞으로 더 힘드시겠네요. 님이 알아보신 가격이 얼마길래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오는지는 몰라도 일주일은 안 됩니다. 근데 3, 4주는 길 수도 있어요. 몸은 편할지언정 좀 지겨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2주는 있어야 합니다. 아이랑 집에 가는 순간 최소 100일은 제대로 자는 것도 포기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산모가 쉬기 위한 곳인데 디저트 먹고 커피 먹고 수다 떠는 게 어때서요? 산후조리원의 의미는 산모 관리입니다. 그게 한심하게 보인다는 남편이 더 한심하네요. 남자가 봐도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2번째, 당연히 이혼하셔야죠. 친정 짱짱하겠다, 능력 있겠다, 아쉬울 거 하나 없는데 왜 그런 수모를 당하며 사나요? 지질이 궁상 집구석에는 시집가는 거 아닙니다. 제발 뭐 보태줄 거 아니면 닥치고나 있으면 좋겠네요. 지질이 궁상은 천성이라 못 고치니 남편 놈은 시모한테 돌려주고 둘이 궁상 떨며 소확행하면서 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랑 붙어 있으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마시고 내다버리세요. 3번째, 미친 시댁과 남편의 대환장 콜라보네요. 애 낳은 지 1년 좀 넘은 아줌마인데 무조건 개무시하고 친정 말처럼 조리원에 3주 박혀 있으세요. 나와서 푹 쉰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나오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시댁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까지 왜 그러는 거예요? 미친 남편 아니에요. 그냥 개무시하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3주 꽉 채워 있다가 나오세요. 4번째, 육아를 같이 할 정신머리가 있는 남편이면 저딴 개소리는 안 합니다. 산후조리가 엄마도 쉬지만 아기도 케어해주니 결국 아빠도 편한 거예요. 아기가 집에 오는 순간 남편도 헬게이트가 열리거든요. 님 남편 놈은 아이 보는 거 엄마 몸 망가지는 게 본인이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돈 아까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아이 둘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동안 수없는 막말과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시댁과 3-4번 정도 손절을 썼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언행에 질려서 연을 끊었었고요.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대신 사과하신 적도 있었고 남편 회사로 찾아와서 울고불고 진상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마음이 약하기도 해서 몇 번 받아주고 다시 왕래를 했더니 또 남편한테 저희 부모님을 지그 엄마, 지그 아빠라고 하는 걸 듣게 되었네요. 이때 마지막 남은 한 톨의 마음까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명절에도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어머님이 하신 언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집도 이사 갈 거다. 이제 안 보고 살겠다. 하고 선언했더니 어차피 자주 못 보는 거 뭐가 달라지냐며 누구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차단했네요.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저희 한 달에 주말 쉬는 날이 8번이면 그중 5번은 시댁에 갔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요. 외동아들 장가가고 난 후 적적하실까 싶어 좋은 마음으로 찾아뵀었네요. 아무리 막말을 듣고 욕을 먹어도 예의껏 하고 지내왔습니다. 아무튼 남편도 질려버려서 시부모님 2분을 다 차단했는데 몇 달이 지나니 슬슬 연락하고 싶은데 방도가 없었는지 오늘 아이들 어린이집에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하원할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 했답니다. 선생님이 지정 보호자가 아니니 안 된다고 저지해서 결국 못 데려갔는데 이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할머니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 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해서 잠시 벙쪘었죠.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와서 그랬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가서 상황을 일단락시키고 가시라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녁에 남편이 전화해서 왜 찾아왔냐 물었더니 돈 2천 줄 테니 다시 왕래하고 지내자네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돈 줄 테니 와라. 돈 줄 테니 뭐뭐 해라. 그것도 깨작깨작. 저는 이게 더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필요 없으니 연락하지 마라 하고 다시 차단했는데 어린이집에 저 없을 때 또 찾아갈까 싶어 화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아이들 선생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고 짜증나네요. 못 보게 막을 수 있는 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인계해주지 않으시겠지만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은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 일로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네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전화해서 어딜 찾아와서 남의 자식을 데려가려고 하냐. 이젠 하다하다 노망까지 났냐.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이 유괴하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해요. 부모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고요. 찾아오는 족족 몇 번 신고하시고 그 후엔 접근 금지 신청한다고 펄펄 날뛰세요. 가만히 있으니 자기 의견이 먹힐까봐 저라는 겁니다. 그도 아니면 그냥 어린이집을 옮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옮기게 되면 절대 알려주지 않게 남편 단돌이 잘하세요. 두 번째. 저도 그런 막장 시모가 있어서 정말 100만 번 이해가 가네요. 댓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소문나면 애엄마랑 애한테는 아주 손해이니 하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양해 구하시고 할머니는 못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남편이 난리쳐야 먹힙니다. 그리고 돈 준다 하면 2억 정도 주실 수 있냐고 대놓고 말하세요. 우리 시모도 뭐만 하면 돈 가지고 장난치던데 현실은 집불도 없다는 거죠. 그냥 입만 살았어요. 진짜 정신병자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접근 금지, 경찰 신고, 말이 쉽지 어찌됐건 가족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줄 알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나요? 그냥 어린이집에 사정이 있어서 지정 보호자가 아니면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해달라 하시고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데리러 갈 땐 꼭 연락 드릴 테니 다른 경우에는 이번처럼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세요.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손절을 서너 번 했다는 말은 결정을 번복했다는 거니 이번에 또 그런 줄 알았겠죠. 저런 사람하고 세네 번 다시 왕래했다는 게 더 소름입니다. 아이 안 지킬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소문 다 나고 아이는 이리저리 휘둘려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아이가 무슨 죄인가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